수술 직후에 관련 사실 환자분들이 하실 거는 이밖에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. 임플란트 시술 직후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여러 군데라고 하면 어디냐면 아래턱도 있고 위턱이 있고 어금니가 있고 앞니가 있잖아요. 나 어금니 아래쪽 임플란트 할 때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위 앞니 임플란트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달라요. 이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뼈의 환경과 염증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분이 체감해도 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왜 이 병원에서 할 때는 쉽게 했는데 저 병원에서는 더 아프고 힘들고 수술 후에 뭔가 더 힘들고 이러냐, 환자분들이 내가 뭘 잘못 관리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관리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어쨌든 시술 부위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, 예를 들면 위턱에서 앞니나 위턱에서 상악동이나 이런 데 이제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,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우리가 뼈 좋은 데 한 부위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뼈 이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뼈 이식이 들어가면 어쨌든 시술 부위 염증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실패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시술 직후에 컨디션 관리입니다.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게 내가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또 약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주의사항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시술 직후에 하는 방법이 거즈를 물려드리는 거죠. 압박을 하는 건데 이 압박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을 하면 봉합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봉합 후에 이 뼈 이식한 부위와 잇몸 사이에 공간들이 있어요. 이게 아직은 결합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덮어놓은 건데 이 사이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속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죠. 이 공간이 부풀어 오르고 또 부종이 생기면서 이렇게 붓는데 이걸 붓는 걸 최소화하고 또 그 안에 혈병이 차서 감염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즈 압박을 해드려요. 그럼 이거 잘 물고 계세요 라고 하면 거즈를 잘 물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. 1시간, 뭐 긴 경우는 2시간인데 환자분들은 출혈에만 포커스를 맞추세요. 피가 나면은 위험할 거다. 근데 이게 아주 소출혈이라 피가 나는 것 자체는 위험한 거는 아닌데요. 그거보다는 압박을 통해서 부종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압박을 하여 주는 거를 옮겨 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1시간, 2시간 말을 하시지를 않아야 되는데 무신 채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. 이제 뭐 결제도 하셔야 되고 예약도 잡아야 되니까 물고 이제 뭐 손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뭐 언제 올게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다 보면 거즈 물린 게 풀려요, 옆으로. 또는 의료진이 압박해 놓은 위치에서 약간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압박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붓죠.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음찜질 하셔라라고 해서 얼음찜질도 하면서 이제 지내시는데 이 얼음찜질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처음은 일단 압박과 얼음찜질을 통한 부종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거와 동반돼서 이제 당연히 컨디션 관리, 면역을 높이는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위턱에 있는 비관과 연결된 부비동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같이 뼈 이식을 올리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코를 풀거나 또는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부위에 압력이 같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상악동이라는 곳에 막이 있거든요.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막을 위로 올린 채로 이 사이에 뼈 이식을 하고 거기 임플란트를 넣는 건데 이 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. 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상악동이라는 공간 내로 막이 터지면 흐트러지겠죠, 뼈 이식한 재료들이. 그럼 상악동, 급성 상악동염이 생긴데 그때는 이제 광대 쪽이나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악동 이식술을 했는데 내가 약간 잇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또 광대 쪽의 통증도 심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급성 상악동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약을 잘 먹고 가라앉혀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심한 경우에는 이식제를 갖다가 다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
그래서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상악동 이식술을 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상악동 이식술 할 때 이제 상악동 막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의료진들이 되도록 누워 계시지 말고 오늘 하루 정도는 앉아서 지내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시면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 관련 사실 환자분들이 하실 거는 컨디션 관리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의료진이 다 지시한 대로 하시면 되고 집에서 잘 쉬시고 술, 담배 하지 마시고 뜨거운 거 처음에는 피하시고 되도록 시원한 찬 것들 위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내시면 대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술 직후에 이제 멍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아래턱이든 위턱이든 이제 우리가 봉합을 하게 되고 그 봉합이 있는데 혈병이 차게 되면 이 피들이 이제 멍으로 피부에 나타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멍이라는 게 중력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, 아래쪽으로.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?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지는 멍이고요. 수술 부위가 입 안쪽이긴 했지만 피부 쪽으로도 멍이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